청룡포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단종 임금의 유배지로 유명한 곳이죠. 단종 임금은 세종대왕의 손자, 문종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단종은 아버지 문종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병으로 빨리 돌아가시게 되고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조선의 제6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이 바로 이 어린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제7대 왕 세조가 되죠. 단종에게 사약을 바친 책임자가 바로 의금부 도산 왕방연이었습니다. 이 왕방연은 단종에게 사약을 드리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비통한 심정을 읊은 시가 이렇게 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청룡포는 남쪽과 북쪽 그리고 동쪽이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서쪽은 높은 암벽이 막고 있어서 천혜의 감옥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청룡포로 들어가면 단종이 머물렀던 집이 나옵니다. 영조대왕의 친필로 단종이 이곳에 계실 때의 옛 터이다 라는 뜻의 단묘 제본부시 유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단종 오서 안에는 밀랍 인형으로 단종의 모습과 신하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종이 쓴 시를 보면요. 나는 이미 왕이 아니고 왕이 되려는 욕심이 없는 17살의 소년 홍위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또 헤어진 왕비 정순 왕후를 그리워하며 죽음을 직감한 내용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곳 청룡포에는 소나무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된 아주 큰 거송들이 들어차 있는 수림지로 2004년에 산림청 천년의 숲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표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 역시 영조 때인 1726년에 이곳 유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 금표비를 세웠습니다. 단종이 유배 생활을 할 때 두 갈래로 갈라진 이 소나무에 걸터 앉아서 쉬었다는 전설이 있고요. 단종의 유배 모습을 보았다라고 해서 관, 때로는 오열하는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관음송이라고 불리어 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망향탑과 노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산대는 단종이 노산군이란 이름으로 강등되어서 유배된 뒤에 이곳 노산대에 올라와서 한양을 바라보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름을 노산대라고 불렀습니다. 가까이에는 망향탑이 있는데요. 한양에 두고 온 왕비 송씨를 생각하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돌들을 주워서 쌓아 올렸다는 탑으로 단종이 남긴 유일한 유적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올라와서 한양에 있는 왕비에 대한 그리움, 그런 회환들에 젖어서 청룡포 앞 강을 내려다보니 쓸쓸함과 외로움, 그런 두려움들이 그 마음에 느껴지네요. 관풍허는 원래 영월 지방의 수령들이 일을 하던 건물입니다. 단종이 청룡포로 유배를 와서 2개월 만에 큰 홍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낼 수 없어서 영월 읍내에 있는 바로 이곳 객사
관풍헌으로 옮겨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곳에 자규루라고 하는 누가 있는데 여기 올라와서 주로 시를 읊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서도 또 2개월 뒤인 그해 10월 1457년 10월 24일 이곳 관풍헌에서 죽음을 강요받아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단종이 17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 곳이 관풍헌이라고 듣고 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곳이네요. 유네스코에 지정된 조선 왕릉 40기 중에 하나로 이 장릉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종은 200여 년이 지난 후 숙종 때인 1698년에 노산군에서 왕으로 복위가 됩니다. 그래서 묘호는 단종, 그리고 능호는 장릉이라고 받게 됩니다. 장릉 내부에 마련되어 있는 단종 역사관은 2002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1층과 지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층에는 단종의 생애, 즉 단종이 세자에 즉위해서부터 세조로부터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를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200년이 지난 후 다시 단종으로 복원되기까지의 일대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종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육신, 생육신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단종의 부인이었던 정순왕후에 대한 자료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에는 단종의 유배길을 함께 상상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 왕세자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장릉 경내에는 박충원 낙촌 비각이 있습니다. 단종이 죽은 후 100여 년이 지난 중종 때 박충원이 이곳 군수로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꿈속에서 숲속의 어린 임금을 6명의 신하가 둘러서 모시고 있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박충원이 그 꿈속의 장소를 찾아가 보니 정말 단종의 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묘를 정비하고 제사를 올린 다음부터는 이곳의 군수가 죽어나가는 일이 없었다는 기록이 비의 뒤에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선 왕릉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지만 조금 규모가 작은 것이 바로 단종의 쓸쓸했던 그의 삶을 알 수 있게,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봉분 앞으로 혼유석과 장명등이 있고요. 양쪽에 문석인과 무석인 있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병풍석이나 난간석이 없는 단촐한 모습입니다. 홍살문에서부터 정자가까지 이어지는 참도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붕의 모양이 한자, 고물의 정자를 닮았다고 해서 정자각이라고 불리는 각이 있고요. 이곳 장판옥은 정조 때 지어진 것인데요. 단종을 위해 목숨 바친 충신,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인척, 판관과 군노, 그리고 단종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바친 여인, 총 268인의 위패를 모신 곳이 바로 이 장판옥이 되겠습니다. 이곳의 정자각은 숙종 때 건립하였으며 단종의 제를 올리는 곳입니다. 충문을 태우는 예감이라든지 능지기가 지내고 있는 음식을 만드는 수락관, 그리고 우물,
수락관의 우물인 영천이 보입니다. 그리고 비각에는 이 능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비석 앞면에는 조선국 단종 대왕 장릉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복실에는 능지기가 기거하던 곳입니다. 엄흥도 정려각이 있는데요.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어명에도 불구하고 엄흥도는 가족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안매장해서 충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엄흥도의 충절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영조 때 세운 정려각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장릉의 제실입니다. 제실은 능의 제향을 지낼 때 이곳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기를 비롯한 각종 도구들을 보관해 오던 곳입니다. 이곳 제실이 처음 건립된 연대는 숙종 때인데요. 이후 1932년에 다시 지었습니다. 이곳에는 능을 지키는 참봉 그리고 수호 군인들이 기거했다고 합니다. 창절사는 단종 보기를 도모하다가 세조에 의해서 피살된 사육신과 일부 생육신, 충신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해마다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아름다운 강, 그 속에 단종의 슬픔과 충신들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곳 영월입니다.